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19일 오늘 금요일 오후 4시 58분입니다. 비가 또 굉장히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비 오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비트코인까지도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단일 하락폭 규모로는 최고의 하락폭을 지금 보여주면서 크게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으면서 지금 3천만 원대를 간신히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 정도로 세게 내려박는다라고 한다면 아직 좀 더 추가적인 여파, 그러니까 내려박을 때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장대로 밀어 올렸으면은 추가적인 장대가 2번 정도 더 파동이 나오면서 1파, 2파, 3파까지 밀어 올리는 식의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반면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1파로 밀어놓고 2파, 3파까지도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2,900만 원대까지도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들어올리는 요런 무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려박는 힘의 크기가 지금 상당히 세기 때문에 요런 식의 추가 하락도 지금은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스 매물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박스권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사정없이 한 번에 뚫었다라는 거는 이 내려박는 힘 자체가 상당히 세다는 것이고, 일단 여기 매물대가 이제 뚫렸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봐야 되겠죠. 이제 요 자리가 2,800만 원 정도 되지만 지금 이 위에서 올려놓고 뺀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 쳐준다는 듯 하다가 한 파 더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올리는 요런 그림이 나올 공산이 크지 않겠냐. 그랬을 때 2,900만 원 정도를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오늘 하락이나 최근의 이 하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현금을 비중을 많이 높여놓고 좀 관망하는 태도로 선발대만 좀 소액으로 들고 있는다든지 그런 식의 매매 접근법이 역시나 맞았다는 게 또 입증이 되는, 이 추세선 자체가 가지는 또 중요성이 입증된 그런 차트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도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끝자락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명확한 신호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의 끝 그리고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반등을 해주려면 결국에 일봉상의 양봉이 떠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내려온 구간에서 지금 양봉이 하나도 없죠. 1, 2, 3, 4, 5, 6 여기서는 7일 동안 음봉을 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 여기서는 5개의 음봉, 여기서도 7개죠 1, 2, 3, 4, 5, 6, 7 7개의 음봉 뒤에 양봉 반등을 줬기 때문에 1, 2, 3, 4, 5, 6 아직 6개밖에 안 나왔다. 하나가 더 남아있다라는 거죠.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내일까지,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다가 다음 주서부터 좀 반등을 쳐주는 요런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 관망세로 보면서 저점 매수 기회로, 물론 삼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조심하면서 진입을 하는 게 맞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요 지지라인들이 다 붕괴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지지라인을 어디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쨌거나 요때 딛고 올린 자리가 사실 이제 그 다음 정거장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21K 정도, 비트코인 21K 정도가 다음 정거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쭉 내려박은 구간, 충분히 내려왔지만 아직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21.4K까지 찍고 그러고 반등이 나왔다가 그 이상으로 못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잘 가다가 위로 쳐주면 바로 또 반등이 가능하지만 그런 모습이 안 나올 경우에, 만약에 여기 저점 이탈이 나온다, 지금 여기 딛고 좀 반등 나왔던 자리인데 여기 이탈이 나오면 꼬리를 또 먹으러 가게 되고, 꼬리 먹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방으로 한 팔을 더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 먹으러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이 직전에 V자로 올렸던 요 구간 21K까지는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매수를 좀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부터 조금씩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어차피 여기서 떨어져 봐야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굉장히 많지 않냐,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이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냐, 물론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좀 말도 안 되게 떨어지기보다는 그동안의 하락폭을 어느 정도는 좀 유지를 해줄 것이다라는 관점이고, 이미 그 정도 최근에 있었던 이 하락폭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왔어요. 여기서 고점을 찍고 쭉 내렸을 때 17%가 빠졌다가 반등이 쭉 나오면서 전고 돌파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점 대비 17%까지는 빠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 21K 조금 지지를 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오다 맞으면 푹
내려박는 이런 빅쇼트는 하락의 마지막권에서 좀 많이 터지죠. 빅쇼트가 이 구간에서도 여기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빅쇼트 터지고 말아 올렸고, 여기도 쭉 내려오다 여기서 터지고 말아 올린 겁니다. 이거 아랫꼬리 보이시죠? 여기서 음봉까지 찍었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추세 반전, 그리고 여기서도 잘 내려오다가 한파 마지막에 수직으로 찍고 V자로 올리는 요 무빙은 왜 나오냐라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또 여기서 많이 또 롱을 잡습니다. 매수에 배팅 들어가고. 근데 걔네들 한번 다 죽인 다음에 다 죽였을 때 바로 다시 올리는 요런 무빙도 특히나 이 구간에서 쫄쫄쫄쫄 내려오다가 팍 내려받고 쭉 올리는 요 무빙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쫄쫄쫄쫄 내리다가 팍 내렸다가 팍 올리는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언제 어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내린 구간이기는 하지만, 내리는 힘의 강도, 그리고 아직까지 일봉상 양봉 마무리가 안 나왔다는 점을 봤을 때 좀 더 빠질 수는 있다. 그랬을 때 21K 정도 지지해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고, 저는 21K에서 20K 정도만 지켜준 선에서 이번 하락이 좀 끝나고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잡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부터는 조금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서 살살살살 조금 매수가 들어가다가 절대로 깨면 안 되는 라인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듯이 17%까지 내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더 내렸다 하더라도 하방 휩쓸을 주고 위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저점을 만약에 다시 찍는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여기 저점을 안 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찍은 저점 라인이 18,900달러입니다. 여기 저점이 18,900달러인데 여기를 안 가고 요렇게 가주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고, 18,900을 간다, 그러니까 19K를 깬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리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를 다시 온다, 여기 한 번 두 번이나 딛고 쌍바닥까지 그려가면서 그나마 반등을 줬던 자리인데 여기를 다시 온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반등 나오다가 재수 없으면 저점 갱신하러 가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는 받아보지만 여기는 손절을 잡아야 된다. 여기서 손절 잡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숏 스위칭을 하면서 숏으로 먹는 자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물 리딩도 좀 준비를 하는 거고, 하지만 비트코인의 어떤 그동안의 패턴, 하락이 나왔던 패턴, 5일에서 7일 정도의 하락 뒤에 나왔던 쭉 올라가는 그런 반등 구간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충분히 일봉상의 양봉이 떴을 때 반등이 나왔음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하락의 마지막 권에서 나오는 이런 빅쇼트 이후에 바로 V자로 말아올리는 반등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우리가 주말까지는 좀 비트 무빙을 좀 관망하는 쪽으로 좀 가는 게 맞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수익을 많이 챙겨놓고, 이런 구간에서도 물론 지금 들어가 있는 코인들도 있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플로우를 들어갔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자, 보시면 어제 8월 18일에 이제 오후 4시 정도의 플로우를 3,560원대 다 추천을 드렸죠. 왜냐면 일봉상으로 충분히 내린 구간 에서 양봉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전환하는 이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영상 찍기 전에 저희는 이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1차 목표가 3750 잡아드렸는데 3750을 뚫고 3790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면서 본전 살짝 밑에서 어차피 여기 라인은 손절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생명선이다, 여기 깨면 안 된다라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를 깨면서 다 정리를 했죠. 그래서 어쨌거나 수익을 보고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 부분 수익을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그냥 이제 정리가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또 리스크 관리를 또 확실하게 하면서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로우 올라갔을 때 바로바로 좀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분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 이제 3,610원에 사가지고 3% 정도에서 170만원 정도 바로 몇 분 만에 이제 수익을 내고, 어느 정도 주춤주춤 하니까 좀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좀 다 해버리면서 그냥 정리를 다 한 거죠.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충분히 빠진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를 할 때 사실 이제 반등을 기대하고 여기서 이제 롱 레버리지 물량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걸 한 번에 죽이는 하방 빅쇼트가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도 봤을 때 지금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수천 명의 군대를 러시아의 합동 군사 훈련에 돌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과의 긴장 관계를 좀 유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러시아가 또 손을 잡고 계속적으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특히 대만 침공에 대한 어떤 이제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국제적인 긴장감을 좀 높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겨울이 또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으면서 러시아 전쟁 발발 직후에 이 천연가스 지금 보시는 게 천연가스 차트인데 천연가스까지도 지금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지금 물론 아직 덥지만 어쨌거나 지금 8월 말이고 9월 10월 넘어가면 이제 11, 12, 1, 2월 달까지 겨울이 또 기나긴 겨울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스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럽 쪽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다소 빨리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 전쟁도 장기화가 되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국까지 가세를 하면서 완전한 신냉전 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해소가 안 됨으로써 인플레이션까지 거기에 이제 부채질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는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 꼴랑 이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이런 조정이 나온다. 물론 조정은 나올 수 있죠. 파동이라는 걸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 우상향을 할 거라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조금 대규모의 이런 빅쇼트 이런 하방은 아무래도 달갑지는 않죠. 하지만 그래도 직전의 패턴들을 봤을 때 이런 큰 음봉 뒤에 살짝 더 아래로 내려 찍죠. 여기서 내려 찍고 V자로 올리는 이런 무빙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만 하다. 아직까지는 주말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어느 지점에서부터 좀 반등이 나올 것인가를 보고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 또 상당히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상당 구간 반등은 떨어진 기간에 비례해서 반등의 세기나 반등의 기간도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또 최대한 좀 수익을 보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좀 꺾어지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고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쳐주면서 요 비트랑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잘 내려가다가 반등을 심하게 치면서 또 비트가 하방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도 여기 찍고 내렸다가 한 번 더 고점 찍고 쌍고 찍어주면서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고점 찍고 내려갈 때 비트는 또 반등을 쳐주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줘야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비트 혼자 좀 올라가지고 그 뒤를 이어서 알트들이 또 올라가는 그 다음에 이제 도미넌스 빠지면서 알트들이 올라가는 거죠. 좀 요런 식의 흐름도 조만간 좀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단기적인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좀 관망하는 그런 흐름을 가야 되겠고 사실 이날 윗꼬리가 달리는 구간에서부터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된다. 수익 실현할 거는 좀 전부 다 해놓고 최대한 현금을 비중을 좀 늘려놓고 바닥 저점에서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을 좀 드렸었죠. 8월 15일에도 이렇게 수익을 메탈로 보는 그 와중에도 내려가면 어차피 내려가면 다시 살 거니까 미련 버리고 수익 실현할 건 빨리빨리 좀 하고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두시고 비트코인 바닥 오면 매수할 자금 항상 여유있게 많이 놔두고 매매하셔라라고 8월 15일 광복절에도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요날이죠. 요날 정확하게 윗골이 달아줬던 날 8월 15일에 때부터 현금화의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단타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지만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좀 진행을 했었고 뭐 일부 조금 손절이 나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잡았다라고 해도 이제 손절가 이탈할 땐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쭉 떨어져서 바닥을 확인했을 때 다시 매수해서 위로 올려치는 구간을 또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고점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손절을 짧게 두고 손절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도 뭐 스테픈부터 해가지고 시빅, 메탈, 폴리곤, 에이다, 골렘까지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고 어제도 플로우로 수익을 냈지만 일부 소액 재진입했던 코인이나 선발 때 투입한 거는 지금
손절이 짧게 나간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손절 나가면 손절 나가는 거고 어차피 바닥에서 다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 확인될 때, 이런 구간 확인은 명확하죠. 일봉상 양봉이 떠줬을 때 쭉 빠지다가 일봉으로 양봉 딱 쳐줄 때 매수 들어가서 위로 상방 쳐줄 때 다시 이제 수익 내는 패턴으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좀 더 하방의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내려 찍는 힘 자체가 워낙 셌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1파, 2파, 3파까지도 1800만원까지도 한번 내려 찍을 수는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여전히 아직 안 올라간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죠. 특히나 이런 올라간 것도 없는 샌드박스 같은 코인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는 사실 그냥 개미 털기로밖에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골 팠다가 다시 골을 메워주는, 골 팠다가 골을 메워주는 이런 무빙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뭐 웨이브 같은 코인도 지금 보시면 올라간 것도 없었죠. 여기서 이제 쭉 한번 반등은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비트 상승분에 비해서 크게 움직이질 않았고 일부러 이런 구간에서 푹푹 떨구었다가 여기도 보시면 바로 또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어차피 바닥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 땅바닥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까지는 막 극도의 패닉셀을 한다든지 아직까지는 굳이 조금 더 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처럼 조금 내리다가 아랫골이 양봉을 좀 달아주면서 다시 이렇게 쭉 말아 올리죠. 이런 그림이 충분히 아직은 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에 비해서 이 알트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못 올라간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전히 아직도 땅바닥에 있는 그런 코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은 조금 빠진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섣불리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이번 주말까지 좀 상황을 살펴보고 비트가 어느 지점에서 일봉상 양봉이 떠주는가를 보고 알트들 물타기라든지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진입 그런 걸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뭐 이렇게 아직도 안 올라간 거 이런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많이 내렸는데 이런 거 제대로 쏘지도 않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또 쭉 내려오면은 다시 사야죠. 이것도 여기 600원 이상대에서 상당 부분 수익을 실현해 놓고 소액 들고 가고 있는데 어차피 빠지면은 더 산다. 더 사고 다시 올라갔을 때 팔고, 이런 식의 패턴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골파고 올렸듯이 골파고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비트가 또 숏으로 먹어야 될 때는 숏 배팅을 해서 또 하방 배팅으로 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선물 리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스트 운영이 다 끝났고 본격적으로 곧 리딩이 들어갈 거니까 선물 리딩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하단에 전화번호로 성함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롱으로 먹어야 될 때는 현물도 하고 마진 롱도 진입을 하겠지만 하방 배팅해서 떨어지는 거를 또 먹어야 될 때도 있죠. 지금처럼, 지금 같은 구간에서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선물은 뭐 큰 금액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 가지고만 해도 충분히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선택 가능한 옵션들을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카이버 네트워크죠. 과거에 이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비트가 하락할 때 혼자서 좀 독주하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차트가 바닥을 이제 찍은 다음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오늘 같은 날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요거는 앞으로 요 추세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위로 한번 또 쏠 수 있는 그림이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리를 좀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주요 뉴스를 좀 살펴보면 일단 비트코인이 22K가 지금 깨져버린 상황에서 지금도 아직도 좀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이제 연방 준비은행의 매파적 회의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의록 자체가 지난 회의록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좀 더 통화 정책 스탠스를 보다 긴축적인 방향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특히나 대표적인 연준 매파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도 9월에 75bp 쪽으로 인상을 좀 더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죠. 그래서 6월 7월에 75bp를 올리면서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했지만은 앞으로 한 번 정도는 더 75bp 정도를 올리는, 원래 50bp 정도 올리는 거로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블라드 총재가 지금 이제 75bp에 올리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시장은 좀 차가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2014년도에 대형 해킹 사건으로 파산을 했던 이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묶여있던 비트코인 약 13만 7천여 개가 이달 시장이 풀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조금 하락을 더 부채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3만 개 정도 되는 거는 비트코인 유통량의 한 8% 정도 되는 굉장히 또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또 비트코인이 해주었기 때문에 14년에 이제 570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이제 24,000달러, 약 4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배상받은 물량을 바로 또 시장에 던질 수도 있지 않겠냐, 요런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창펑자오 같은 경우에는 또 만약 당신이 14년도 비트코인 보유자라면 이를 매도하겠냐, 초기 투자자들의 멘탈은 신규 진입자들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13만 7천여 개를 지금 물량을 이제 받았고 내 평단가가 57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24,000달러인데, 이거를 물론 파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안 팔고 홀딩했을 때 앞으로 비트코인이 뭐 5만 달러 10만 달러를 갈 거라고 예상하는 이런 사람들은 안 팔겠죠. 그래서 저는 이 13만 개가 풀리긴 하지만은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매도는 바로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약 한 7만 개 정도가 시장에 던져질 수는 있다, 그렇게 조금 생각은 되고, 사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 자체가 최근에 하락을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다가 하락을 어느 정도 또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 또 방어가 들어오게 되죠. 매수가 들어오게 되죠. 이런 이렇게 17,000, 18,000 이런 바닥권에서 딴 세력들이 또다시 비트가 저점이라고 판단되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매수세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 이 마운트곡스 물량을 가진 애들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하면서 던질 거란 얘기죠.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많이 팔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당장 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팔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던지는 물량이 13만 7천 개는 아니고 한 절반 정도에서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그 정도 시장에 조금 던져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저 악재는 워낙 오래전부터 14년, 15년, 16년을 거쳐오면서 지금 22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상당 부분 또 희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외 거래로 팔고 내가 해킹당한 코인에 대한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사가라 이러면서 공개 시장에 막 매도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희석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 비트코인 저점권, 그리고 상당히 거래량도 많이 터졌던,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던 이런 저점 구간에서 저 물량이 조금 시장에 나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지 않겠냐, 좀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이미 조금 선반영돼서 이미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냐, 조금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이고, 다만 떨어지는 낙폭을 봤을 때 사실 이 정도의 장대 음봉은 12시간 봉으로도 사실 최근에 없었거든요. 굉장히 세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1파 정도 더 나올 수는 있고, 그랬을 때 바닥을 찍고 좀 옆으로 기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굉장히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고, 또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너무 차트만 보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현금화를 해 두시는 게 좋고, 지금 손실을 본다 해서 영원히 손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갈 건데,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다시 저점 잡고 비트 먼저 쏘면 비트 따라서 가는 알트 사면은 또 수익 볼 수가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바닥 잡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저희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보 받아가실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 010-428-8704 이쪽으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비트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에 맞춘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물 매매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이 시장 자체가 가지는 특징은 결국에는 롱이었을 때 결국에는 롱이 이긴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거는, 바닥이라는 거는 있게 마련입니다. 바닥이라는 구간은 언젠가는 잡혀있게 되고, 결국에는 바닥을 찍게 되면 결국에는 올라가고, 바닥을 찍게 되면 결국에는 올라가는데, 역사가 그래갖고 나스닥 차트부터 해가지고 코스피부터 해가지고 모든 투자 시장의 가격이라는 거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롱이 우세하다는 거지만, 단기적인 이런 쇼크들, 이런 단기적인 쇼크 구간에서는 또 우리가 숏을 잡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선택 가능한 옵션을 하나라도 더 들고 있는 게 유리하다,
여러분들이 칼 한 자루를 쥐고 손에 싸우는 것보다는 칼 두 자루, 여분의 스페어 칼을 또 허리춤에 하나 차두고 싸우시는 게 더 유리한 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선택폭을 늘려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구간에서 숏을 잡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추세라는 거는 항상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내려갔다 올라가고 이런 파동은 계속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파동을 이용한 매매를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생각 외로 비트코인이 좀 많이 빠지면서 많이 좀 짜증 나실 텐데 일단 이번 주말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고 설사 여기서 좀 더 빠진다 해도 어차피 또 가격 방어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휩소 몇 번 주고 또 위로 서서히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시장 상황 계속 체크하면서 주말에도 특이사항 있으면 또 영상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